안녕하세요, 여행길자입니다. 우리나라가 내년에 최저임금이 결국에는 인상으로 결정이 됐죠. 현재는 8,720원에서 5.1% 상승한 9,160원인데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경영계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임금이 너무 높으며 이에 대해서 정부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중소기업 중앙에도 최저임금이 고시되자마자 이건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안을 제출했습니다.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1년 8개월 정도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최저임금에 대한 어떤 변동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물론 최저임금이 올라서 그게 청년이나 대학생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이때다 싶어서 또 물건값을 최저임금 핑계로 올릴 게 분명하니까 우리나라 어떤 분위기나 구조상 물가가 원가 상승 때는 무조건 올리지만 원가가 다시 정상화되거나 또는 하락될 때는 절대 가격이 내려오지 않죠. 그 이외에도 당장에 우리들이 체감되는 배달비부터 택배비까지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거 말고도 그 이외에 여러 문제가 있죠.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이 올라갔다고 마냥 좋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좋은 분들은 공무원분들이나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또는 외국인 노동자죠. 아마 중국분들, 조선족분들, 그리고 불법 체류자분들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이번에 최저임금이 올랐다는 뉴스로 더 많은 중국분들이 한국에 오겠다고 지금 싱글벙글 난리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도 안 좋고 저희야 2년 동안 영업정지지만 저희 말고도 다수의 자영업자들은 계속된 규제로 죽어나가는데 그 와중에 임금 동결도 아니고 최저를 올린다? 기관이 무슨 생각인지는 저로서는 사실 이해가 잘 가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아무런 팬데믹 상황 없이 정상적으로 가게가 잘 돌아갔다면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로 계속 장사도 못해서 자영업자들이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일 텐데,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도 최저임금이 좀 높게 책정이 돼가지고 한 번에 올렸잖아요. 뭔가 그러면 자영업자도 버틸 수 있거나 좀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어떤 쿠션 부분을 만들어줘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그런 거 없이 또 바로 인상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올리면 당연히 자영업자는 알바를 줄이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무인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시급이 오르기 전에는 8시간을 써도 주휴수당을 못 포함해서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얼마 안 했는데, 이게 시급이 계속 올라버리니까 업주 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어떻게든 안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예를 들면 8시간에 한 명을 써야 한다면 4시간씩 2명을 써서 딱 시급만 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요즘 알바분만 봐도 다 3시간, 4시간 알바를 구하지 풀타임 알바를 안 구하거든요. 그래서 한 주에 알바 교대가 엄청 많다든지 주휴수당 받기 딱 1시간 전까지만 일을 주고 그 이상은 안 주게 되는, 결국 이게 대학생들 또는 20대 초반 입장에서는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줄어드는 거죠. 이런 시장 조사도 안 하고 자꾸 고용률이 올라간다고 정부는 어이없는 통계를 가지고 오는데, 사람들이 다 바보도 아니죠. 저게 다 주휴수당 안 주려고 한 명 쓸 알바를 2명, 3명 아르바이트 쪼갠 거고, 여기에 추가로 할아버지, 할머니들 쓰레기 줍기 같은 단기 근무를 다 통계로 잡은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 시기에 꼭 시급을 올렸어야 했나, 올리는 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차라리 시급을 올리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최저임금을 안 지키는 업체를 적발하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이 부분이 외국과 비교를 한다면, 외국은 만약에 최저시급이 7,000원이면 실제 지급하는 시급이 7,000원보다 높은 경우가 한 80% 정도 되는데, 한국은 최저시급으로 임금을 지키면서 지급하는 곳이 60% 정도고, 최저시급도 안 주면서 일을 시키는 곳이 한 4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추가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보다 물가를 잡는 거에 좀 더 집중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데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물가가 잡히면 소비가 늘어나고, 늘어나는 소비만큼 매출은 자연히 따라갈 건데,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싶은데요. 외국을 여러 번 좀 여행을 하시거나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느끼실 텐데, 한국의 물가가 다른 나라와 어떤 비교를 했을 때 진짜 비싸거든요. 근데 요즘엔 더 체감상 더 비싸진 것 같아요. 요즘엔 여행이 좀 대중화가 돼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처럼 대부분이 조선 땅에만 박혀 있어서 잘 모르고 그런 게 아니라, 과반수 이상이 해외를 한 번 이상 다녀와 봤고,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 물가도 몸소 겪어본 분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좀 비상식적이다라고 대부분은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국의 저소득층 아이들이 토마토가 어떤 건지 또는 어떻게 생긴 건지도 모르는데 토마토 케첩은 안다고 했을 때 정말 신기했거든요. 한국도 좀 그렇게 돼서 과일 먹는 집은 부잣집이라고 소문이 나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것 같은데, 실제 과일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삿짐 박스 큰 거에다가 한 상자에 보통 5,000원 정도의 납품을 하는데, 이게 큰 마트에 가면은 한 플라스틱 팩에 5,000원을 받잖아요. 저걸 보면 저게 진짜 최소 10배가 남겠구나 하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 그런지 현지 농장에서도 싸게 판매를 하지 않고 현 거래 금액으로 판매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나라가 크지도 않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트럭으로 4시간인데 유통비가
인건비가 저 정도라는 게, 물론 뭐 좌우 옆 나라가 뭐 저질 음식의 선두주자 중국이 있고, 또 반대편에는 후쿠시마 방사능 일본 때문에 어떤 수입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리적으로 우리나라는 동남아가 좀 가까운 편이고 심지어 FTA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렇다는 건 분명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건데, 만약에 인건비가 올라서 물가가 올랐다고 말이 되려면 농민들은 그 물가가 오른 것만큼의 어떤 소득을 받아야 하는데 농민들도 힘들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런 농산물뿐만 아니라 주변에 볼 수 있는 뭐 콜라만 봐도 유독 우리나라가 콜라가 더 비싸죠. 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돈은 안 벌리는데 물가가 계속 높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해외에서 10,000원이면 진짜 과일 양손으로 꽉 차게 들고 오는데, 한국에서 과일 10,000원이면 한두 팩 정도 되는, 장을 봐도 진짜 최소로 구입을 해도 2-3만원이 그냥 넘어가죠. 다들 아시다시피 뭐 과자들이 막 2,000원이 넘어가고. 전에 장 보고 집에 왔는데 맥주 먹으려고 산 스윙칩 110g짜리가 집에 와서 영수증 보니까 2,600원이 찍혀있고, 이러니 보통 직장인들이 월급이 200에서 보통 350 이 사이 정도인데 물가가 저러면 얼마나 비싸지게 느껴지겠어요. 여기에 시급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물가도 더 오르겠죠. 뭐 배달을 예시로 봐도 이해가 빠를 텐데, 저 어렸을 때는 그냥 8,000원 정도면 짜장면 2개를 시켜서 주말에 배불리 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2개 가격이 1개 가격으로 바뀌고, 거기에 기존보다 양도 좀 줄고 추가로 배달비까지 추가가 되니 실질적으로는 더 부담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뭔가 우리의 물가가 비싸다의 단계를 좀 지난 것 같기도 하거든요.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2005년쯤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3,100원일 때, 그 당시에 일본이 7,300원 정도여서 일본이 GDP나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보다 좀 생활 물가가 싼 나라였는데, 2015년부터는 이게 좀 많이 역전되지 않았나 하거든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인건비가 비싸고 좀 생활 물가가 좀 저렴하고, 후진국일수록 기본 생필품 가격에 대한 지출 비율이 높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남아도 그 나라의 어떤 물가 소득 대비 물가는 진짜 비싸거든요. 진짜 눈 깜짝할 새 어떤 일본의 물가를 앞지를 만큼 진짜 빠르게 상승했다고 저는 느끼는데, 그나마 그 중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교통 부분도 환승제도가 없었다면 교통비도 아마 달에 평균 10만원 이상은 나가서 오른 물가에 교통비까지 더 부담이 가중되지 않았을까. 물론 일본은 디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좀 내려가는 상황이고, 저희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좀 올라가긴 하지만, 그런 걸 감안을 하더라도 비싸죠.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한 서유럽 국가들이랑 비교를 해도 그렇고, 독일과도 비교해도 그렇고, 캐나다, 미국 등과도 비교했을 때 비싸죠, 확실히. 앞서 말씀드린 나라들은 일상에 있어 필요한 어떤 필수적인 생활 물가는 분명히 한국보다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공급이나 어떤 유통 구조의 문제가 확실히 있는 것처럼 좀 느껴지고, 확실히 현재 한국 물가는 체감상으로도 소득 대비 비싸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 저는 특히나 이것을 많이 공감하는 이유가, 나라별로 물가가 사실 다르지만 많은 한국분들이 국내 물가가 너무 밑도 끝도 없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 휴가철이나 이런 기간 또는 그 이외에도 국내 여행지가 아닌 해외로 진짜 많이 몰려서, 저는 이거 예약 받으면서 매해 체감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다녀오신 분들도 느낄 거예요. 현지에서 바가지 씌워봤자 기분은 나쁘지만 한국에 비하면 진짜 양반이니까. 한국에서 뭐 10,000원으로 뭐 2번 군것질 할 거 나가면 운 좋으면 뭐 2끼를 먹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좀 항상 생활을 하다 보니 몰랐는데, 요즘 외국인이 하는, 한국을 소재로 하는 유튜브를 보면 느낌상 물가나 이런 게 서울이 약간 뉴욕이나 런던이 된 지 좀 오래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몇 년 지나면 그런 도시보다 서울이 더 물가가 올라갈 것 같기도 한데, 그동안 우리가 좀 서울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반면에 그나마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물가적인 부분에서 좋은 게 있다면 대중교통과 의료 시스템은 진짜 좋은 것 같고, 공과금도 좀 한국이 좀 많이 저렴한 것 같습니다. 수도나 전기, 가스요금 등. 그리고 한국에서의 어떤 서비스 업종에 있는 인력 종사자분들의 어떤 임금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해외랑 좀 비교를 했을 때 외식 비용이 좀 비교적 우리가 좀 저렴한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만약에 임대료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면 음식값은 지금보다 아마 더 쌀 수도 있었겠죠. 진짜 정부 일 하시는 분들이 좀 해외 연수를 핑계로 해외에서 좀 이상한 짓 하고 막 마냥 관광만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선진국을 좀 배우고 신경을 써서 물가가 좀 빨리 잡혔으면 좋겠네요. 좁은 나라에서 뭔가 무슨 유통 구조가 이렇게 복잡한지,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너무 어렵고 소상공인분들 진짜 너무 힘드실 텐데,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잘 넘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요.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